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인트로 제작 추가 비용이 승인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비숍은 직접 쇼에 등장하여 자신을 테드 터너의 오른팔이자 터너가 가장 좋아하는 그의 회사 중 하나인 WCW를 맡고 있는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비숍에 따르면 WCW는 이미 시청률 경쟁에서 결전을 치를 가치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한다. 그는 TBS의 역사적으로 높았던 시청률에 관해 과장하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곁들였다. 우리는 이미 경쟁사와 막상막하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더욱 독특하고 차별된 방송을 여러분께 선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지금껏 우리의 경쟁사들이 해온 것과 비교하더라도 색다를 것이며 시청자들이 흥미진진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팬들의 선택에 있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이 같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분이 됩니다. 비숍의 미사 요구가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보증이라도 하듯 그는 나이트로의 실황 아나운서로 자신을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새로운 쇼를 위한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는 그의 노력으로 볼 때 그것은 그리 놀라운 움직임이 아니었다. 비숍은 오히려 그것이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일부 팬들은 회사의 계보와 밀접한 해설과 토니 시바니가 그 역할을 제의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럼에도 비숍은 자기 자신을 임명하는 것을 최고의 선택으로 여겼다. 시바니는 매우 지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신뢰가 높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비숍은 새롭게 선보일 나이트로에 신선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1993년 1월 11일) WWF는 월요일 밤에 그들의 플래그십 TV쇼인 먼데이 나잇 러를 선보이며 사실상 월요일 밤의 레슬링 쇼를 지배한다. 반면 WCW는 토요일 이른 저녁 WCW 세러데이 나잇을 방영 중이었고 자연스레 두 회사 간의 직접적인 케이블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 그 둘은 WCW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인해 사상 최초로 월요일 밤에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WCW의 경우 월요일 밤의 지배자 WWF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의 판을 뒤흔들 필요가 있었으며 팬들이 지닌 기존 시전 습관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성견 지명을 지닌 인물이자 리더이며 회사의 대변인이기도 한 에릭 비숍은 그 무렵 자신감에 차 있었다. 새로운 스타일의 프로그램 구성과 더불어 헐크 호건이 이끄는 소속 레슬러들을 앞세움으로써 그는 곧 런칭할 나이트로가 팬들의 흥미를 즉각적으로 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트로가 러를 상대로 어느 정도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확실히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궁극적으로 나이트로의 성공 여부는 릴슨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하는 시청률 발표를 통해서 판가름이 날 것은 자명했다. 특히 동시간대에 방영하는 먼데이 나잇 러의 시청률과 즉각적인 비교가 가능함에 따라 비교 우위 및 경쟁 우위 모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성사된 것이다. 당시 릴슨의 시청률 공식에 따르면 시청률 집계 단위인 1 레이팅은 잠재적인 TV 시장의 1%를 반영한 수치로 산출되었다. 첫 번째 나이트로가 방영된 1995년 9월 당시를 적용하면 1%의 잠재적인 TV 시장은 약 95만 4천 가구로 설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시청률 1.5 레이팅은 약 143만 1000 가구가 시청한 것으로 2.0 레이팅은 약 190만 8천 가구가 시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종종 인용되는 통계인 시청 점유율은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간을 비율로 나타낸 조사 방식이었다. 이는 TV를 더욱 적극적으로 또는 장시간 시청하는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부분은 일반 시청률 집계와 비교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램 인기도를 측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위의 두 지표는 업계 전반에 걸쳐 광고율의 근거를 제공했다. 보편적인 생각과는 달리 닐슨은 유비쿼터스형 측정을 통해 곳곳에서 시청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산출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 인구 조사 통계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약 5천 가구의 표본 크기를 사용하여 시청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릴슨은 그들이 선택한 가구에 별도의 측정 박스를 설치했고
이 기기는 전화선에 연결되어 각 가정의 시청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해 센터로 전송했다. 이른바 릴슨 패밀리라고 불리는 시청률 참여 가구의 시청 선호도는 이러한 루트를 거쳐 보고되었다. 참고로 릴슨에 따르면 채널 변경 정보는 각 분 단위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시청률과 점유율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다음날 바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시청률과 관련하여 대체로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시청자 수와 광고비 간의 상관관계이다. 한 가지 공통된 견해는 더 많은 시청자 수 혹은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일수록 높은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컨텐츠의 특성 및 인구 통계적인 부분 등 중요한 요소들을 명백히 배제한 논리적 오류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시청률이 타 프로그램에 비해 낮더라도 주요 시청자층이 경제적인 소비가 활발한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광고주들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은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러한 매력은 광고 비용으로 반영되어 시청률 대비 높은 광고 단가를 형성하게 이른다. 일례로 1994년 미국을 대표하는 시트콤 사인펠드의 네 번째 시즌이 성공적으로 종영된 후 엄청난 기대 속에 다섯 번째 시즌에 막이 올랐다. 그러나 시즌 초반 직전 에피소드들에 비해 전체 시청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30초당 광고 비용은 4만 달러가 상승한 39만 달러를 기록하며 높은 광고 수익을 발생시킨 바 있었다. 이처럼 더 많은 젊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프로그램의 능력이 시청률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닐슨이 시청률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스템에 내재된 결함은 어느 정도 존재했다. 그것은 외삽을 통한 조작 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 전 WCW 직원 중 한 명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숨 지으며 말을 꺼냈다. 월요일 밤의 전쟁에 대한 평가는 당시 닐슨의 시청률 발표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청률 집계에 대한 유효성과 방법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청률 수치만이 유일하게 경쟁사와 우리들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닐슨의 조사 방식은 투박했고 서버 장애가 발생하기도 쉬웠지만 비교를 위해 달리 선택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교하지 못한 그 시스템에 체념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평가에 주어진 유일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 부수적인 고려사항들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제작 스태프들에게 요구되었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TBS의 기업 정보 담당 이사직을 역임했던 리차드 스타인버그는 시청률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전했다. 당시 TV 시청률 조사는 15분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맹점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조사가 이루어지는 15분 간격 사이에 시청자가 8분 이상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했다고 한다면 결과값은 15분 전체를 시청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8분간 시청한 후 채널을 변경하더라도 그것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청한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 쪽에는 몇몇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 케이블 방송사는 지역 광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광고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같은 광고 시간대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 방법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트로의 경우에는 같은 날 밤 동시간대에 빈스의 로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 때문에 방송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리 시청자들을 사로잡아 방송 내내 그들을 붙잡으려는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전략적으로 취해야 할 현명한 접근법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채널을 변경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매치들을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빈스 맥맨이 맹렬히 지적했듯이 WCW는 TNT 네트워크를 소유한 모기업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었다. 터너가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WCW는 그들의 프로그램을 일찍 방영한다거나 필요에 따라서 늦게 방영하는 등 편성 시간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WCW와 함께 암흑기를 보내온 수많은 직원들은
경쟁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 마침내 반격할 강력한 힘이 생긴 것과 같은 신선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WCW의 TV 편성 및 세일즈 부사장을 역임했던 랍 가너는 그때를 떠올렸다. TNT는 TBS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청 도달 범위를 지닌 TNT라는 방송국을 가졌고 WWF와 사뭇 다른 브랜드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WWF가 롤을 통해 월요일 밤을 지배해온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월요일 밤에 우리들을 위한 시청자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희망찬 분위기 속에 WCW는 라이트로 런칭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